우리가 제품을 팔려고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디자인을 얼마나 잘하느냐보다는 비전공자도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상세 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정말 막막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해보는 거죠. 피그마도 잘 모르지만 열어보고 포토샵도 깔아보다가 포기하고 템플릿도 사봤는데 막상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게 힘들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디자인 경험이 없어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면서 퀄리티까지 챙길 수 있는, 특히 매출이 목적이시라면 가장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피그마 상세 페이지입니다. 혼자 운영하시는 셀러분들이나 창업자시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오늘 영상을 통해 피그마를 활용해서 디자인 하나도 모르셔도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실전 비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미지만 바꿔도 쓸 수 있는 템플릿 활용법과 자동화 팁까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상세 페이지에 대한 고민은 끝내시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픽쌤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보이는 상세 페이지를 예제로 템플릿화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피그마 설치법이나 가입 방법은 피그마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둔 영상도 이전에 업로드 해두었으니 만약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영상을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진행해보기에 앞서 제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상세 페이지들을 가져와 봤는데 어떠신가요? 혹시 공통점이 보이실까요? 상세 페이지 시작 부분은 각각의 소구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렇게 메인이 되는 부분은 어떤 제품인지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와 그리고 제품명, 특장점 등을 보여줍니다. 저희도 이런 형태를 참고해서 상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상세 페이지를 템플릿으로 만들어 둔 다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내용과 이미지만 바꿔서 여러 개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게 해볼게요. 제가 만든 상세 페이지 옆에 프레임 사이즈와 폰트 사이즈를 기재해 두었지만 폰트 사이즈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상세 페이지를 업로드하는 곳과 제품 컨셉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가로는 860픽셀 고정, 세로는 이미지와 내용에 맞춰서 1454픽셀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로 길이는 여러분들 상세 페이지 내용과 이미지에 따라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우선 밑바탕이 될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하단에 해시태그 모양 같은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단축키 F를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오른쪽 패널에 가로 세로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가로 860, 세로 1454 픽셀 기준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좌측 상단에 있는 텍스트를 더블 클릭하면 프레임 명칭도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상세 페이지라고 변경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먼저 다 입력해 두셔도 되고 이미지를 먼저 배치해 두셔도 되지만 저는 이미지를 먼저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넣을 때는 오른쪽 패널에 필에 들어가셔서 이미지 버튼 클릭해서 넣어 주셔도 되고 혹은 컨트롤 쉬프트 K를 누르신 다음에 이미지를 더블 클릭해서 해당 프레임에 넣어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프레임 크기보다 이미지 크기가 크기 때문에 더 크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미지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Alt와 Shift를 눌러서 비율에 맞춰서 줄어들 수 있게끔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제품 이미지에 맞춰서 가운데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스프레드시트에 들어가는 이름과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미지가 들어갈 영역에는 해시태그를 붙이고 이미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영문으로 입력해 주셔도 되고 한글로 입력해 주셔도 되는데 꼭 해시태그를 붙이고 그 다음에 시트에 입력할 이름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T를 눌러서 넣을 건데요. 단축키를 눌러서 넣으셔도 되고 혹은 하단에 있는 T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해당 프레임에 클릭해 주시면 텍스트를 적을 수 있고요. 서브 타이틀 이렇게 넣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자간,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인데 저는 %로 지정해두면 텍스트 사이즈에 따라 자동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 자간이랑 행간은 %로 맞춰놨고 서브타이틀은 제가 아까 40포인트로 맞춰놨죠. 그래서 40포인트로 프리텐다드 넣어주겠습니다. 굵기는 레귤러.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맞춰주기 위해 오른쪽 패널에
포지션에서 가운데로 옮겨주겠습니다. 그리고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서 하나 더 복사해 줍니다. 그리고 메인 타이틀 이렇게 넣을 건데 요거는 볼드 그리고 80포인트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자간이랑 행간 자동으로 넣어주었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져도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블랙이다 보니까 배경 컬러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러는 제가 이미지에 있는 진한 컬러를 필에서 스포이드 가져와서 요 정도 컬러가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컬러 가져와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아까 블랙으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이 이미지와 잘 어울리게 들어가죠. 그리고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일괄 적용해 줄 거기 때문에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연동하기 위해서 앞에 해시태그 붙여주겠습니다. 타이틀 두 가지의 길이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사이 간격은 유지하면서 늘어났을 때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Shift A를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 걸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길이의 옵션을 지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허그 콘텐츠로 변경해서 안에 텍스트 내용 길이가 얼마든지 길어지는지에 따라 나도 같이 늘어나겠다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특장점 3가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 눌러서 텍스트 먼저 입력하고 우선은 텍스트 1 이렇게만 먼저 입력해 놓을게요. 사이즈는 32픽셀 그리고 레귤러로 넣어주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어떤 만큼의 내용이 들어가든지 나는 동일한 사이즈로 계속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두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Shift A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을 먼저 지정해주고요. 사이즈는 860을 딱 3등분으로 나눴을 때 사이즈로 하고 싶거든요. 근데 끝에 소수점은 빼고 286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세로 길이는 140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14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Alt Shift 눌러서 그대로 옆으로 복사해 주겠습니다. 우선은 대충 이렇게 끌고 오고 이 3개도 마찬가지로 Shift A 눌러서 오토 레이아웃 걸어줄 거거든요. 지금은 사이에 간격이 1픽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딱 붙도록 0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누르면 그냥 이 전체를 가운데 위치시키겠다. 프레임의 가운데 위치시키겠다라는 건데요. 이거를 더블 클릭해주면 이 사이 간격은 유지를 해주면서 가운데로 위치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있을 때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가운데 간격을 알아서 맞춰주게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선이 들어갔죠. 이거는 선을 직접 그려주셔도 되지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오토 레이아웃 걸려져 있는 가운데 친구만 선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을 누르고 가운데 친구만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부분에 추가를 해주시는 건데 지금 그냥 추가하면 전체적으로 라인이 다 들어갔잖아요. 요거를 하단에 있는 인디비주얼 스트로크 눌러주시면 이 각각의 어떤 위치에만 선이 들어가 있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저는 커스텀을 눌러서 여기 양 옆에만 1픽셀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위아래는 0으로 맞춰서 없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트로크가 들어가는 위치는 센터로 넣어주고 사이즈는 1픽셀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줬을 때 좋은 점은 이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얘를 늘린다고 해서 라인에 다시 그어줄 필요 없이 이 해당 라인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편합니다. 자, 그럼 하단 텍스트들도 마찬가지로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내용을 적은 걸 반영할 수 있게 해시태그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텍스트 1 혹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 앞에도 동일하게 붙여놓을게요. 텍스트 2 텍스트 3까지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들은 제가 알아볼 수 있게 키 포인트 이렇게 적어뒀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들과 텍스트들이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아까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제가 텍스트가 동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서브 타이틀, 메인 타이틀, 그리고 텍스트 1, 2, 3, 그리고 이미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내용을 미리 적어놨고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넣을 때는 따로 해시태그는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시태그 뒤에 내용과 동일하게끔만 넣어주시면 되고, 이미지는 URL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URL이 어떤 거냐 하면은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 발생되는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링크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린 다음에 그 링크를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구글에 들어가서 IFH 검색해 줍니다. 그럼 여기 IFH 이렇게 이미지 호스팅을 할 수 있는 링크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제가 지금 메인으로 하고자 하는 이미지들을 올려볼게요. 이미지 3개를 가지고 와서 여기 업로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업로드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나씩 순차적으로 업로드가 되고요. 그럼 이 이미지마다 각각의 링크를 임의로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토너 패드, 그리고 토너, 세럼 이렇게 3종류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 건데, 각각의 이미지들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이 부분이 토너 패드, 그럼 제가 토너 패드 내용에다가 여기 이미지 링크를 붙이고, 토너에 링크 붙이고, 그리고 세럼에 링크 붙이면 이제 이 이미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이걸 반영하실 때는 피그마로 돌아와서 제가 상단부 기준으로 타이틀에 160 여백을 줬던 것처럼 이 텍스트들도 하단부 기준으로 160 여백을 주었고요. 그렇게 맞추고 싶을 때는 이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시킬 거냐 요거를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단으로 나는 맞춰주겠다 이렇게 하고 Y 값에서 160을 빼주시면 해당 위치가 상단부 160, 하단부 160 이렇게 여백을 맞춰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둘 다 내용이 들어가도 가운데 정렬을 맞출 수 있게끔 가운데 정렬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메인 이미지는 다 된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템플릿화 한 다음에 계속 복사해서 아까 제가 이미지 넣었던 세럼이랑 토너 부분도 반영이 되게끔 만들어 볼 건데, 해당 부분의 포맷을 여기 옆에 프레임 옆에 보시면 Create Component라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눌러주셔서 컴포넌트로 만들면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원본으로 가지고 있겠다 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고 Alt를 눌러서 복사하겠습니다. 혹은 Ctrl D 이렇게 누르셔도 복사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3개 만들게요. 제가 이거를 원본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얘네가 다 적용되고 나서도 얘네 한꺼번에 수정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각각 수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원본을 수정하면 이게 반영이 되게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메인 타이틀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80을 해놨는데 이걸 86으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뭐 100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시기 편할 수 있도록 이게 원본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3개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적용을 할 건데, 아까 만들어 놓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가져올 거고요. 이게 피그마에서 적용을 할 때는 우선 플러그인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여러 개의 모양이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거나, 혹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플러그인에서 Manage Plugins 눌러주시면 여기서 검색하실 수 있고요. 구글 시트 싱크라는 거를 런 눌러주시면 설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제가 아까 만들어 놓은 구글 스프레드시트 링크를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서 공유를 눌러서 링크를 가져오시면 되는데, 링크를 복사하실 때 처음에는 제한 데모로 되어 있어요. 제한 데모로 되어 있으면 이게 올바르게 가져와지지가 않고,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라고 눌러주셔야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링크 복사하시고 구글 스프레드시트 복사해서 패치 눌러주시면 제가 여기 기재해 두었던 텍스트들과 그리고 이미지 URL이 반영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종류가 반영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지에 막상 적용하고 보니까 여기 서브 타이틀이 아까는 레귤러로 들어가는데 배경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해당 부분을 미디움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옆에 보셨을 때 다른 상세 페이지들에도 다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텍스트 부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볼드하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세미볼드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도 다 세미볼드로 바꿨다 하면은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본을 살려두시면 언제든 저희가 이제 복사해서 쓴 다른 상세 페이지들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따로 원본으로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상세 페이지 베리에이션 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은 단순히 툴을 배우고 시간을 아끼자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나도 할 수 있다 는 감각을 다시 느껴보자는 취지였어요. 디자인을 배워본 적도 없고 포토샵은 열었다가 바로 닫고 템플릿은 사도 막상 손이 안 가셨던 분들께 오늘 방법은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몰라서 또는 너무 복잡해서 시도도 못했던 것들을 오늘 영상을 보고 가볍게 느끼셨다면 저는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사실 이게 또 혼자 하려면 금방 지쳐버리게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하나씩 시도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또 서로 응원하는 공간인 코어 페이지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에서 차마 유튜브에서 다루지 못한 것들을 다뤄보기도 하고요. 가끔씩 라이브 강의도 열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상세 페이지 제대로 감 잡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함께 하시면 훨씬 빠르고 즐겁게 그리고 또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업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영상이 그분들께 닿아서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